이런 관심과 호기심을 풀려고 했던 게 역사 성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에서 5년, 고등학교에서 4년 동안 역사를 가르친 흔한 역사교사이고요. 배움의 시선이라고 하는 책을 저술한 박찬호 교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첫째로 생각보다 학생들은 역사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 관련한 컨텐츠가 상당히 많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영화 관객 수를 동원했던 영화가 무엇인지 아세요? 네, 명량이죠. 1700만 명입니다. 이순신 장군 관련한 이야기였고, 그리고 이어서 노량이라든가 한산 같은 영화가 제작됐죠. 그 다음 4위가 국제시장입니다. 국제시장은 현대사와 관련한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있죠. 서울의 범이고 12.12 쿠데타가 주제였습니다. 1300만이었습니다. 그 밖에도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들의 삶을 다뤘던 암살, 1000만 넘었죠. 광해, 1000만 넘었습니다. 택시 운전사, 변호인, 다 1000만 넘은 그런 영화들입니다. 그만큼 역사 컨텐츠에 대한 그런 관심이 대중들이 상당히 많고, 그것에 대해서도 학생들도 역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학생들은 그것을 관심에서 끝내지 않고 실제로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하고 스스로 탐구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거 실화냐? 라는 말 알고 계십니까? 이거 실화냐는 이거 진짜야? 싶은 건데, 실제로 이게 말이 되나? 이거 정말이었어? 라는 그런 궁금증이 담겨있는 10대들, 20대들의 그런 용어이기도 하죠. 그래서 학생들도 실제로 이거 실화야?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래서 궁금해합니다. 최근에도 학생들이 12.12 쿠데타를 주제로 했던 서울의 봄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지들끼리 그랬대요. 다 보고 나서 이거 진짜야? 실화야? 하고 궁금해했던 거죠. 근데 거기서 그 학생들이 그치지 않고 집에 가서 자기들끼리 이게 팩트가 맞는지 찾아봤다고 합니다. 다 찾아봐서 자기들끼리 이제 결과도 공유하고 다음날 저한테 왔어요. 저한테 와서 쌤, 서울의 봄 봤어요? 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쌤도 보긴 했어. 했더니 자기네들이 신나서 서울의 봄에서 실제 쿠데타 얘기와 영화에서 각색된 부분에 대해서 막 저한테 어떤 게 다른 건지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끝이 나면 좋았을 텐데 얘기를 합니다. 쌤, 근데 저희가 이거 인터넷에서 찾은 건데 맞아요? 저도 그래서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그런 것처럼 학생들은 관심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궁금증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모든 학생들이 그러지는 않지만요. 하지만 세 번째로 가르치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관심과 호기심을 풀려고 했던 게 역사 성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민이 되기도 해요. 정말로 역사를 잘 공부했던 학생은 어떤 학생인가? 학교에서 교과서 내용을 잘 보고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잘 보는 학생이 역사 공부를 잘하는 학생인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했던 사례처럼 일상에서 역사를 접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학생이 잘 배운 학생인지. 잘 외우고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죠. 하지만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신나게 공부해서 성적 잘 받았습니다. 근데 시험 끝나고 나서 바로 까먹죠. 그러면은 시험을 위한 공부밖에 되지 않죠. 그래서 암기에서 벗어나는 그런 역사 공부를 좀 하는 게 더욱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가지 정도로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사실을 기억하는 거에서 넘어서 그 당시 살았던 인물들의 꿈, 어떤 꿈을 꾸고 그 사람들이 살았는지를 학생들이 한번 찾아보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면서 생각했던 꿈, 꾸었던 꿈은 무엇인지, 유관순 열사가 3.1운동에 참여하면서 꾸었던 꿈, 꿈꾼 세상,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이 만들어졌죠. 헌법에서 꿈꾸는 대한민국, 어떤 모습인지를 그런 것들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물어보고 찾아가면은 학생들도 실제로 내 꿈은 뭐지? 나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지? 어떤 꿈을 꿔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업 활동지라든가 수행평가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보편적인 가치와 연결을 해보는 겁니다. 특히 평화, 민주주의, 인권, 정의 같은 그런 가치는 진짜 보편적인 거죠. 그리고 역사는 그런 가치를 발전시켜 오면서 발전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가치를 사건을 통해서 함께 기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치를 통해서 그 사건도 기억이 되고 그런 가치를 좀 더 실천을 해갈 수 있게끔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이렇게 꿈을 통해서 또는 가치를 통해서 역사를
배우게 되면은 그건 좀 잘 안 까먹더라고요. 그 관련했던 부분은. 일단은 결국은 암기를 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외워야 합니다. 언젠간 날아갈 지식이라 할지라도 좀 어떻게 해야지 암기 과목을 좀 잘 할 수 있냐라는 건데, 첫 번째는 쉬운 방법인데 역사와 관련한 만화책을 많이 읽는 겁니다. 역사와 관련한 만화책을 많이 읽어서 역사를 많이 알게 된 경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저예요. 그래서 저는 뭐 학창시절에도 다른 과목은 솔직히 막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역사와 관련한 만화책을 많이 읽으면서 역사 내용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이해가 되더라고요. 학교에서 듣는 수업도 저거 만화에서 봤던 내용인데, 만화에서 들었던 내용인데 하면서 이해가 됐고, 심지어 저는 임용고시 공부할 때도 역사 만화책 많이 봤어요. 많이 봐서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왜 그러냐면은 역사는 결국은 이미지와 함께 가져가야 돼요. 당시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만화는 실제로 저희가 과거를 보면은 사진이나 이런 게 남아있지 않죠. 남아있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만화는 그런 걸 충분히 구현해냅니다.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함께 가져가면서 기억하기가 편하고, 그리고 그 작가님들께서 전문가들의 그런 견해 같은 걸 많이 듣고 실제 인물들의 그 대사를 막 쓰셔요. 그러면 되게 감정이입도 많이 되면서 되게 친근하게 다가와서 역사 내용이 되게 쉽게 이해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역사 암기 단어장을 만들어 보는 겁니다. 영어 단어장 만들어서 외우죠. 영어가 되게 낯선 언어고 일상에서 많이 쓰진 않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달달달달 외웁니다. 숙달을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어 단어 못지않게 역사 단어도 생소하고 일상에서 많이 안 쓰입니다. 그럼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 단어장을 만들어서 외워야 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다른 암기 과목에서도 단어장을 만들어서 외워질 때까지 외우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도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은 그냥 책을 여러 번 읽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 번 읽는다고 외워지는 건 또 아니니까요. 꼭 외워야 될 것들은 단어장을 스스로 만들어서 암기 과목을 외우는 그런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움일지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내가 배웠던 내용을 간략하게 일지화 시키는 건데요. 예를 들면은 3.1운동을 배웠다, 1시간을 배웠다 하면은 주제에다가 3.1운동을 적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 3.1운동을 대표하는 키워드를 한 6개, 7개 적습니다. 예를 들면은 민족자결주의, 2.8 독립선언, 그리고 일본의 무력진압, 제암리 학살사건, 유관순 열사, 그런 정도의 단어, 핵심 키워드를 정리하고 그 옆에다가 그 수업을 듣고 느낀 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 줄 정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옆에다가 궁금한 점 한 가지 정도. 이렇게 하면 1시간 정도 수업을 들으면 한 5분 정도만 투자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을 다시 펼쳐봤을 때 그 수업의 장면이 떠오른다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행평가로 배움일지 검사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결국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중요합니다. 역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수준 높은 컨텐츠가 만들어지고 학계가 더욱더 신명나서 연구를 하게 되고 많은 곳에서 역사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겁니다. 역사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갖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